네, 금요일 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전설의 귀환 MBN골드 리빙 레전드들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선일 박병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한 주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한 3주 만에 2,700선을 하회하면서 오늘 시장 좀 마감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끝나고 오히려 시장은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뭐 뚜렷한 상승 추세, 상승의 움직임은 좀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이번 주 시장 힘드셨죠?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더군다나 액면 분할을 10분의 1로 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런 소식이 나와서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이제 불리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그 뉴스가 나온 뒤로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향 HBM3 8단, 12단을 이번에 발열 문제로 통과를 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맞아요. 보도가 나왔죠. 못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주가는 충격을 받았죠.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거의 삼성전자를 700만 주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거의 금액으로 본다면은 지금 한 5천억 이상을 오늘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근데 내가 보니까 약간 이 좀 뭐랄까요? 추동 매매를 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겁을 먹고 던졌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겁먹지 않습니다. 오늘 겁먹지 않고 또 자신감 있게 특집면 상한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겁먹지 않고 삼성전자에서 자신감 있게 매수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요즘에 수익률이 적잖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7만 6천 원대를 부동산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두면 저거 7만 6천 원대입니다. 네. 그럼 사가지고 3년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다. 네.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이점 마침 또 이제 삼성전자 오늘 있었던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특이점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박병준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와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워낙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 어땠는지를 물어봤는데 삼성전자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만한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 매니저님께는 이번 주 시장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 다음 주 시장까지 좀 전망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입니다만 현대차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었죠. 이미 1월 현대차 같은 경우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이나 또는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고 SK 하이닉스는 9만 원, 10만 원 이후부터 계속 추천드렸는데 두 종목 다 거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50% 이상 올라왔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바닥에 추천드리고 공개 방송 얘기할 때 대비 따블이 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삼성전자 이슈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는 이렇게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6년도 제가 삼성전자를 25,000원대 추천드릴 때 한 20~30% 이상 수익 났다가 갑자기 9월 달에 그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서 폭락이 한번 나왔고 11월 달에도 또 배터리 폭락 나와서 제가 뒤통수 뒷골을 2번 잡은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이슈는 제가 보기에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다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1등이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니까 지수는 아직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 항상 증시의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우상향을 합니다. 주도주는 계속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주도주를 여러분들 포트를 넣으실 때 주도주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이런 조정에 아니 뭐 신고가 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시장이. 너무 부정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도주 위주의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어떤 쪽으로 봐서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갖고 나온 이슈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한도 하고요. 거기다가 아스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산이나 원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6월 초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벤트 드리븐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 주 한 2, 3주 정도 이상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현금을 좀 여유 있게 갖고 계시고요. 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도 레몬트리님께서 너무너무 힘든 한 주였다. 제포트의 반도체주마저 파란색으로 좀 물들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삼성전자가 혹시 수요일 이후에 다양한 소스로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으면 반도체도 사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고 상승하는 걸 기다렸던 종목들도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맞아요.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힘들었고 오늘고 거의 다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그에 대한 첫 번째 전략, 첫 번째 특이점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바로 삼성전자 HBM 발열 이슈에 발칵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딱 헤드라인이 HBM fail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fail과 관련해서는 발열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헤드라인만 봐도 fail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주가에 바로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3%까지 빠졌는데 바로 삼성전자도 오늘 외신 보도를 반박을 좀 했습니다. 문제 없고 충분히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박병주 매니저님 아직 네. 여전히 확실한 거는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통과할 것이라는 곳에 이 가능성이 더 적어지지 않았나? 네, 네. 이런 좀 우려심이 있어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특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HBM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드린다면 2025년 가면은 이제 D램 시장에서 HBM3E가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은 한 10% 정도가 되는데 매출 양은 10%인데 매출 금액은 30%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HBM3E, 이제 HBM3E로 가지 않습니까? 5세대로 가는 건데 그게 고부가 가치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쌉니다. 네. 더군다나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블랙웰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B200인데 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H200보다 성능이 무려 이제 50배나 좋아지고 더 올라가죠. 발열량도 4분의 1 줄어드는 건데 엔비디아의 잭슨 황 발언에 의하면 네. 그것만 나오게 되면 전 세계 AI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거기에 뒤처지면은 이제는 자기만 석기 시대로 가는 다른 데는 AI 시대로 가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이제 HBM3E가 있고 거기보다 나은 게 HBM3.4인데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인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경과를 좀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HBM3E의 스토리를. 그 삼성전자가 4월 4월 초에 1분기 실적을 미리 이제 예고를 하죠. 그쵸? 먼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3월 20일부터 잭슨왕이 삼성전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 한번 보면은 잭슨왕 다시 사인이 보도록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인 한번 볼까요? 네, 거기 좋습니다. HBM3 12단에다가 잭슨왕이 영어로 승인한다. 그런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양반 이렇게 사인을 해놔가지고 지금 뒤통수 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인을 해놓고 뭐 그리고 나서 잭슨왕이 아니라고 얘기하진 주가가 않았으니까요. 올라갔어요. 네. 이제 자기가 물론 뒤통수를 안 쳤지만은 TSMC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86,000원까지 돌파를 하니 이제는 뭐 삼성전자 뭐 10만 원 간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 막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지금 4월 말까지 또 급락을 했어요. 그때 엔비디아 같이 또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도중에 뭐라 했냐면 올해 6월 말까지는 양산한다 그랬습니다. HBM3E, 즉 5세대의 HBM을 양산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이제 엔비디아한테 어느 정도 약간의 사인을 받았다. 뭐 영자로 자기가 사인을 해줬으니까 CEO가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이제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제 4월 말쯤, 5월 중순쯤에 이제 주가가 78,000을 밑으로 깨니까
약간 흘러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HBM3를 이제 테스트를 엔비디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잖아요. 거기 주문을 맡기는 대만의 TSMC입니다. 참고로 TSMC는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에 대해서,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제 설계도를 갖고 오면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지금 나노 공정 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테스트를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괜찮더라도 한번 뭡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이제 그 상상으로는. 그래서 거기서 4월, 5월 중순경에 테스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얘기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필이면 엔비디아 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호재가 나왔을 때 통과를 못하는 이유가 아직은 못하는 이유가 발열 문제, 그다음에 전력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로이터에서 결정타를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음모론적으로 뭐 증거는 없지만 네,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자신감을 갖냐면 이번에 잭슨왕 CTO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 CTO지 않습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에는 그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각 국가들한테 GPU를 1조 달러를 공급할 예정이다 말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그거 검색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1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1조 달러면 지금 현재 공급했던 물량의 10배 이상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블랙웰이라는 그 이제 B200이라는 새로운 GPU가 또 슈퍼 칩이 또 그게 3월 달부터 아니 올해 3분기부터는 양산이 되고요. 기존의 서버 업체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급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공급함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현실적으로 물량을 대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약 금액으로 본다면은 10에서 한 13조 정도를 연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HBM과 관련해가지고. 예. 근데 현재 SK 하이닉스의 웨이퍼 가지고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D램 기업의 웨이퍼 물량, 웨이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자를 찍어낼 때 그 피자 토핑판 있잖아요. 그게 반도체의 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판 자체를 그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웨이퍼 기판이 그 HBM 쪽으로 지금 그 쏠리는 바람에 40%가량 물량, 거기다 지금 그 물량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그 D램이나 그리고 모바일 D램이나 서버용 D램이나 PC용 D램을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은 아니지만 물량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쪽도 만약에 수요가 지금 터질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그 현실적인 요인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은 즉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그 HBM 반도체를 공급할 때 거의 6년 정도를 서로 맞췄습니다. 이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GPU하고 서로 맞춤형으로 돼야 돼요. D램이 아닙니다. 그쵸. D램 같은 경우는 GPU에 만들어 놓고 제가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HBM 같은 경우는 GPU하고 서로 붙여서 병렬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늦게 뛰어들었는데 그거를 쉽게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TSMC가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한테 주문을 받아서 GPU하고 HBM을 붙여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파운드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과정 자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그런 맞추는 과정에서 약간 발열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1조 달러의 GPU를 대려면 그만큼의 HBM 반도체를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가지고는 불가능하답니다. 어떤 게요? HBM3를 예. 엔비디아에서 요구한 물량을 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웨이퍼 물량이 적으니까. 맞아요. 캐파는 좀 적은 편에 속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반도체 D램 같은 경우는 공장을 그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재는 SK 하이닉스한테 비싼 물량을 독점으로 수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세 개를 경쟁시키려면 어떻게 할 필요 있어요?
되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는 반도체 웨이퍼 물량 수급상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 따라서 삼성전자 HBM3E가 필요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 앞으로 그 GPU 물량을 1조 달러치를 앞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맞추려면 SK 하이닉스 물량 그쵸.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리고 또 현재 서버 업체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고성능의 GPU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네. 거기를 또 맞추려면 HBM3E 5세대 그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SK 하이닉스 물량 가지고 그쵸. 부족하다. 따라서 결론 지은다면 현재는 삼성전자가 TSMC 공장에 맞춤형으로 맞추고 있는 과정에서 열이 나고 있는 것이다. 그쵸. 예. 저는 따라서 삼성전자의 말한 대로 올해 6월 달 정도 가면 네.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를 믿어보자라는 의견으로 우리가 종합을 좀 해볼 네네.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이슈에서 뭐 여기에 SK하이닉스 스탠다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현재까지 SK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네, 그렇죠.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만의 고유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지 않았을 뿐 삼성전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고 박병주 매니저님의 말씀을 좀 미루어 들어봤을 때는 삼성전자 믿어보자 그리고 콜을 좀 외친 걸로 제가 사례가 되는데 네. 지금 채팅창에 금사유님께서도 네. 삼성전자가 이 움직임도 느리고 우량주에 또 지수 대표주다 보니까 네. 정석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HBM, 엔비디아와의 이슈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일까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도 채팅창에는 근데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긴 하지만 네. 와 떨어질 땐 이슈 맞고 떨어지니까 네. 올라갈 때 이슈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볼 때는 네. 지수 대표주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HBM 반도체의 상승을 베팅하고 투자하는 게 삼성전자 매력적인 종목이 될까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삼성전자는요, 지금 워낙 HBM이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삼성전자의 그 실적 전망치를 하나증권에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료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1분기 그 4월 초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았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결론 좀 말씀드린다면. 그렇죠. 예. 근데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하나대투 증권을 보면은 제일 밑에 하단 거기 보시면 토탈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올해 310조예요. 310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0조. 그러니까 2023년에 작년에는 6조 6천이었는데 40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57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여하는 부분을 메모리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모리 부분은 이제 분기별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소폭으로 2.4조였거든요. 그런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그 4분기 가면 1분기보다 메모리에 대한 영업이익이 4배나 증가합니다. 4배나 증가.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낸드 부분도 굉장히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최근에 낸드 가격을 20% 이상을 인상했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넌 메모리 같은 경우는 파운드인데 아직 적자를 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계속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GPT-4o 그다음에 또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등 이번에 이번에 AI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 같은 경우 6월 달에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새로운 AI를 장착한 아이폰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뀐다 그러죠. 네.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 다 양호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왜 이익이 좋아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HBM 쪽으로 웨이퍼가 쏠리면서 지금 모바일용 D램 가격과 PC용 D램 가격이
급등할 환경이 있어요. 네, 오라이 올라왔죠. 더군다나 윈도우 10이라고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윈도우 12는 뭐냐면 컴퓨팅 안에 AI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인데 그러면 온 디바이스용 반도체가 모바일도 필요하지만 PC용 반도체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환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HBM 같은 경우는 매출의 규모가 10조를 약간 넘어요. 근데 삼성전자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310조예요. 내년 가면 340조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삼성전자는 HBM은 내가 보니까 지금 뒤처지면 안 되니까 구색을 맞추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흔들린 거지 클래스는 영원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페이스가 흔들릴 뿐이지 삼성전자 클래스는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대투증권의 실적 전망을 저는 이걸 믿습니다. 믿는데 이거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걸 토대로 자기들이 만든 데이터인데 근데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은 이제 결론 내린다면 올해는 6조 6천이고 내년에는 40조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700불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리고 2025년에는 57조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언제 가장 먼저 갈까요?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경사가 높을 때 주가는 가장 먼저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즈음에 하필이면 지난번에 로이타 이번에 장난을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공영방송에서 3월 중순경에 삼성전자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특집 보도를 했죠. 잃어버린 10년. 그러면서 삼성전자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해서 근데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강력하게 매수 주장을 했거든요. 3월 14일, 18일 날. 그 뒤로 삼성전자가 이틀 뒤에 급등을 했는데 이런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모두가 외통수에 몰릴 정도로 이게 뭡니까? 바둑에서 그건 뭐냐면 누구도 꼼짝을 못할 수가 바로 외통수입니다. 그 외통수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가 옛날부터 가더라. 네.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7만 6천 원이면 네. 사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부동산 같은 경우 그 이제 대출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100만 원 냈던 걸 200만 원 내니까 그럼 부동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잘해봐야 연간 뭐 끼겨봐야 2, 3%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사두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후에는 연간 15에서 20% 정도 되는 지점이 지금 왔다. 이럴 때 우리가 겁먹지 말고 삼성이 사야 된다. 단 삼성전자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로 가는 그래프가 아니죠.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용을 등록시켜가지고 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연봉을 보면 아직 음봉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십자형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악재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기봉 같은 경우도 분기봉이라는 것은 이제 4, 5, 6월 달까지 하는 게 이제 이 분기봉이에요. 근데 분기봉 음봉이죠. 지금 밑으로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바로 주가가 급등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지금 음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현실적인 주가의 싸움은 기세 싸움은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한다 생각해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신용이나 미수를 치는 건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는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가지시고 겁나시면 또 스치면 상한가 보시고 또 박병기 매니저 무료방송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너무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조선일 매니저님도 한번 삼성전자를 두고 지금 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과연 지금 이 시점, 다음 주 시장이 됐을 때 삼성전자 매수할 타이밍이 좀 온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2016년도에도 삼성전자를 25,000원대, 6,000원대 추천드려서 사실 그 이후에 한 300%, 400% 이상 수익이 네.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추천하고 난 다음에 30%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배터리 폭발을 나가지고 폭락을 했는데 한 20% 빠져가지고요. 수익 났던 걸 다 까먹었어요. 한 10% 이익이 나긴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바닥인가 그래가지고 비중을 더 늘렸는데 11월 달까지 올라가다가 또 한 번 배터리가 폭발해가지고 와 그때 뒷목을 2번 잡은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폭락이 오거나 악재가 올 때는 기회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HBM인데 사실 HBM은 원래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개발을 빨리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걸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아갖고 HBM보다는 DDR5나 다른 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다행히도 늦지 않게 지금 출발을 했긴 했습니다만 이런 악재가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붙으면은 악재는 계속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몽땅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 분명히 악재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남았다는 것.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한 네.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여러분 천천히 하시면서 들어가신다면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채팅창에도 즐기면 살자님이 삼전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삼전 비중이 엄청 늘어났다. 네.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중에 대한 조절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적금식으로 삼성전자를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의도치 않게 비중이 늘어나서 지금 채팅창에도 40%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박병주 매니저님이 삼성전자를 좀 믿어보자, 의심하지 말고 더 가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비중 40%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안 늘려도 되겠죠? 삼성전 40%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미 근데 이제 네. 비중을 늘릴 때는 제가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연봉이 음봉. 네. 음봉이면은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연봉으로. 빨강색, 양봉. 양봉이 올라오면 그때는 사셔도 되는데 지금 지고 있는데 내가 사면 좀 지루하잖아요. 옆에 남들 올라가면 또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은 네. 반도체 소부장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공장을 지을 때 장비가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갈 때 하는 그 중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을 또 먼저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제가 또 네.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정부에서도 26조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나온 상태고요. 지금 뭐 워낙에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만 계속했고 SK 하이닉스도 그 라이벌 상대에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제외해보고 그 밑단의 소부장 그래서 언제 가고 어떤 종목이 갈지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병주 매니저님 좀 어느 쪽이 가장 좋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 그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은 현재는 이제 클린룸 부분인데요. 클린룸이라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 준비한 자료를 볼까요? 제가 요게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성 ENG가 하고 있는 클린룸이라는 그쵸. 장비가 있습니다. 제품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린룸인데 그래서 이게 보다시피 반도체가 투자를 할 때는 전공정, 8대 공정이 있어요. 8대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장비가 들어가기 전에 그 공장 내부를 클린화 시켜야 됩니다. 공기가 하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없을 정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클린룸인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신성 ENG라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신성 ENG 한번 그래프를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연봉을 한번 볼까요? 연봉을 보면은요. 연봉 보면은 자, 예전에 2020년에 그때 주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자녀한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3년부터 AI가 터지면서 이제 HBM 쪽으로 투자를 했지만 다른 쪽으로 투자를 안 했는 최근에는 다른 부분도 수요가 들어오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먼저 가장 할 때 신성 ENG 클린 공사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연봉을 보니까 올해 양봉을 만들고 있죠. 자, 굉장히 이격도도 낮은 상태 양봉이니까 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기봉을 보니까 음봉. 자, 지난 1분기 때 양봉이었다가 약간 밀리고 있죠. 근데 이거를 월봉을 볼까요? 네. 자, 월봉을 보면은 어떤가요? 저도 싼데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한눈에 보더라도 싸죠. 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악재가 나오면서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지금 5월 달에 내리 서리를 맞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서리를 맞고 있는데 어제부터 서리를 이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봉.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그 HBM뿐만 아니라 네. PC용, 모바일용 그쪽을 수요가 땡기니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투자하는 신성 ENG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클린룸 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고요. 박변 주명이 간단하게 이 부분 하나만 좀 질문을 네네. 좀 생각이 나서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올해 1월부터 계속 나온 그렇죠. 이야기인 건데, 근데 삼성전자 오늘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결과물이 나오는데 네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네. 유난히 언론 플레이가 좀 많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목숨 걸고 이야기해보자면 원래 사실 고수는 좀 입을 닫고 네. 지갑을 여는 뭐 그런 건데 너무 입만 여는 것 아닐까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에 제가 한번 그 기술적 분석이라 이럴 때는 그래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의 그래프를 이렇게 뚝 당겨놓고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지점의 그래프를 보면 주봉에서 장기 이평선이 계속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흔들기 과정이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즉 주식 선물 옵션과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지금 얽혀 있는 것이고요. 또 해외 투자 금액과 연결됐고 환율 시장과 연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흔들림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제 6월 달부터는 뭔가 변화가 나는 올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썸머랠리 대장은 반도체 소부장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다음 주부터 어떤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이제 근처에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을 통째로 빌렸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와 그때 정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빈살만 왕세자고요. 이제 대통령이 오거든요. 그렇죠. 오는 게 좀 뭐가 다른가요? 오는 거는 이제 약간 차이점이 좀 있는 게, 제 차이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급이다. 이제 그 전에 빈살만 왕세자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답방 차원에서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할 때 거의 한 섹터를 55개 정도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한 50개 정도의 MOU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빈살만하고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28일, 29일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의 섹터가 겹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의 그 대통령 식구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2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사실 이제 작년 1월 달이죠.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국빈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답방 차원으로 원래 10월 달 중순경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하마스가 그렇죠.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졌죠.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시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1월 달에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국빈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물밑으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를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은행인데요. 각자 아랍에미레이트를 대표하는 국부펀드하고 프로젝트 SIP라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팀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지 지금 거의 1년 넘게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왔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나 지금 이제 이번에 방문한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는 섹터가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51개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별로 올라가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빈살만 왕세자가 작년에 이제 그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의 그때 상황을 좀 보면은 원래 2022년도가 원래 사우디하고 우리나라가 수교 6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때 이야기인데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오면서 40조 원 가까이 규모를 투자를 했는데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때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났어요. 그죠? 맞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전에 또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한 21조입니다. 합하면은 61조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입국해서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입국해서 들어와서 하는 프로젝트가 금액이 또 커요.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운영하는 무바달라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펀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13위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왕가가 갖고 있는 그런 이 투자처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더 신용도 노가가 높고 그리고 권한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오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들을 보면은 11월 17일 날 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면서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원래 이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가서 터널도 뚫고 있고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대안 네.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구에 있는 대형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산 현대차 회장 그리고 하나 김동관 부회장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내일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급등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뒤로 재밌던 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현대로템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량을 조립할 수 있는 조립 공장을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건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동건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하나 쪽에 갖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있긴 한 거는 바로 방산 쪽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방위산업 수출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65 규모의 그린 수소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삼성물산과 함께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남동공단에서 5개의 기업이 같이 합의를 해서 65억 규모의 그린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생산 관련된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같이 하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같이 정밀화학 제품 등을 납품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사우디에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정유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국영 정유회사인 아람코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S-오일인데 네. 그때 16일 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17일 날 샤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7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진행 상황들 보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관련해서 방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UAE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란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국력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쟁이나 또는 무기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하고도 지금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아마 더 많은 이슈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 보던 물론 좀 나라는 다릅니다.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이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옴시티는 예전에 이제 한미 글로벌이 그죠? 그쵸.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삼성물산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좀 답보 상태입니다. 주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삼성물산이나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쪽 그리고 현대건설 이 세 군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프로젝트보다는 국외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10조 원 클럽에 작년부터 들었고 그리고 올해는 국내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건설 쪽에서는 거의 외국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포지션을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투자할 때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 저희가 보기엔 삼성 엔지니어링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다 태양건설 위기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세 개 기업은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올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그렇다면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시세가 나오고 들어가도 그때 좀 늦지 않겠구나라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온다면 어떤 쪽으로 좀 우리나라의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네, 우선 이제 무바달라 이게 이제 그 아부다비 투자청보다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조 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부다비 투자청이 좀 더 많아요. 투자 규모가. 근데 네. 전 세계의 그 투자 운용사 국부 펀드를 운영 규모로는 13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왕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더 세다는 얘기죠. 특히나 작년 1월 달에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할 때 6개 섹터를 딱 찍어가지고 네. 나중에 이걸 투자합시다라고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에너지, 정보통신, 농업, 바이오 생명과학 그리고 항공우주와 K컬처였는데 이 6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이 작년 1월 이후부터 거의 1년 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아마 MOU가 체결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도 토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CJ가 개별적으로 대통령이나 또는 그 투자청 관련된 고위 임원들과 관련해서 미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아마 사실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원전하고 지금 방산입니다. 원전 방산? 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이슈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AI 때문에 AI 전력, 오늘 또 전력주가 급등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전선 전력주, 원전 관련주, 그래서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분야가 굉장히 셉니다, 섹터가.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원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대통령이 2009년도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전이 바카라 원전 4를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왕세자였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이 계약 체결할 때 이 왕세자가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그때 모든 정권을 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계약 체결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 원전에 대한 이슈 플러스 이게 이번에 지금 4기가 지금 운영을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슈가 추가되면서 아마 더 많은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쪽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원전이 4기 이상이 더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프로젝트 입찰이 들어갈 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들이 입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방산은요?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란하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실 이게 자기들 국력도 있고 그리고 GDP 가지고도 경쟁을 벌이는 그런 사이인데 라이벌 관계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이전부터 이제 고도화시키는 게 지금 이거를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기술력을 더 높여가지고 이란에 지금 돕고 있는데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한화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산 무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한화에 여러분 잘 아시는 청궁투나 또는 그 외에 많은 그런 방산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분명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입국을 한다면 방산 관련 이슈에서 분명히 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관련주도 지금 보면은 방산 관련주 리스트가 쭉 뜨고 있는데
분명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너무 힘드실 텐데 오늘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니까 심지어 어떤 텔레그램 전체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반도체 투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등 다 나오고요. 반도체도 반등 나옵니다만 네.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시가 좋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전과 방산 섹터 딱 집어서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종목까지만 들어볼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방산에서는요. 예, 한화 관련이나 또는 한국우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LI 넥스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사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까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많이 지금 거의 1년 이상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서는요? 원전에서는 지금 요즘 가고 있는 원전 종목이 몇 개 있는데 맞아요. 요즘 가요. 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장주 위주? 네, 대장주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보시고 그 외에 한 종목이 더 있긴 한데 중소형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주 위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 이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방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두 개의 특이점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